자, 아무튼 정리할게요. 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팜님의 질문에 영상으로 답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영어의 젬병인지라 팜님이라고 읽어야 할지 아니면 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질문은 총 3개로 주셨고 영상 하나에 전부 다 담으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 3개로 나눠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 영상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정 사례와 요소들을 영상마다 곁들이는 거지 일반화하려는 거 아니니까 오해를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한조선족들은 전부 다 한 부류, 즉 똑같다는 선입견이 존재하지만 팜님께서 아닌걸 아셨고 개개인마다 다른지 아니면 그룹별로 특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딱히 그룹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조선족들의 성향상 개개인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어떤 정치적으로든 성향으로든 포지션으로 분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한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그룹별로 나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인 주장으로 친중이냐 친한이냐 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면 실제로 한국을 사랑하면서 조선족들의 표현력 때문에 말을 아끼거나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실제로 조선족들의 성향 아니고 진심으로 중국 대변인 노릇을 한 인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 김성학과 조명권 같은 부류죠. 하지만 팜님의 질문은 아마 특정 상황 때마다 혹은 정치적으로든 대중들이 말하는 중국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혹은 진짜로 대변하는 부류들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선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요소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 혹은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자란 환경과 풍습 때문에 표현이 거칠고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케이스들만 제외하고 말이죠. 거친 표현 때문에 다일질로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부족한 표현 때문에 혹은 무뚝뚝함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시한다고 지나치거나 아니면 거칠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존재하는 것 플러스 요인이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뻔하디 뻔하죠. 암튼 이건 그렇다 치고 하지만 일부 분들은 그걸 다일질로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좀 거친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지금 제한조선족들은 대부분 한국의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지라 이것도 많이 순화된 겁니다. 그리고 다일질인 인간들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전부 혹은 대부분 그렇다고 정의 내리는 건 오히려 그 정의가 참으로 무식한 선입견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그런 거친 표현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맞지만 그걸로 무조건적인 다혈질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 진짜로 표현대로 행동하는 다혈질인 케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사이코거나 또라이인 거죠. 그런 인간들은 조선족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불문하고 모두 다 혐오합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표현이 서투르고 거칠고 무뚝뚝하고 자신들이 주장이 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조선족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이상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묶여있는 걸 싫어하고 본인이 원하거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이유 불문하고 열정이 상당히 강한 편이죠. 이러한 요소들 때문일까요? 특정 외세 개입이라고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은 이상 세분화로 정의된 그룹에 묶여있는 조선족들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홍위병이라고 칭하는 당사자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내부적으로 보면 명분 때문에 묶여있지만 내부 다툼이 하루 멀다 하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파이를 신기가 좀 더 편했고 그들을 공격하기가 좀 더 편했던 거죠. 어찌 보면 약 VX 강 다툼인데 그것도 조명권과 김성학 2명을 상대로 여유있게 상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요소들로 인해서 그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도 이익이 들 때도 내부 분열이 심했고 이익이 덜한 지금은 내부 분열이 이루 말할 수도 없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외에 여러 요소들도 존재하지만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논점 이탈이 되고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다시 얘기 돌아와서 중국 대변인 이미지로 완전히 굳어진 것도 저는 정치 진행 간의 과열된 다툼의 후유증과 프레임의 영향이 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닙니다. 조선족들이 정신 차리고 이미지 관리를 잘했더라면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부족한 표현력으로 끼케야 내뱉는 반발이라고 해봤자 중국이 한국에 이러쿵 저러쿵 하죠. 그들한테 유일한 반박이라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죠. 이것만 봐도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존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암튼 이런 조선족들이 어처구니 없는 대응과 정치병에 걸린 인간들이 파시즘과 결합되어서 조선족들이 똑같다는 이미지가 굳어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진영 간의 격렬한 프레임과 네거티브가 부스터를 달아주는 꼴이고요. 아무튼 이유가 어찌됐든 조선족들이 잘못한 건 분명하죠. 밥솥에서 지은 것이 죽이든 밥이든 아무튼 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거티브든 프레임이든 조선족들이 이미지 관리를 잘했더라면 먹히지도 않거나 최소한 찬반으로 나눌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정치병에 걸린 인간들의 무분별한 루머와 정치인들의 네거티브와 프레임을 정당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까지 말하면 또 저보고 위장우판에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리고 예시 들기 전에 저보고 정치 성향이 우파면서 왜 국힘을 까냐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제가 정치 성향이 우파이면서 국힘에 대한 지지를 쉽게 못하는 거 국힘의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물론 제가 귀화자가 아니라서 총선과 대선에 투표를 던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투표를 하게 된다면 선택사항이 없어서 국힘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제가 국힘에 지지를 하든 못하든 간에 국힘이 잘잘못을 평가할 수는 있잖아요. 국힘이 우파들의 성역입니까? 당신들도 무지성 대깨문들과 홍위병들을 비웃잖아요. 왜 비웃습니까? 무지성적으로 특정 정당을 성역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비웃는 당사자들이 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냐는 거죠. 내로남불 적당히 하시고요. 암튼 제가 예시를 든다고 했죠. 국힘이 어떻게 내로남불을 시전하는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안보의 상징은 보수죠. 그래서 조선족들에 대한 간첩과 공작원 머리가 안 먹히다 보니 이젠 2년 머리에 더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가 웬걸 탈북자들을 감싸고 있네? 국제법으로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란 핑계로. 근데 그건 단순히 포장이죠. 결정적인 건 탈북자 몇만이 본인들이 지지자들이고 그들은 한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총선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자들이니까. 있을만 하면 터지거나 근거되는 게 북한 간첩인데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북한 간첩 공작원 이슈가 너무 잦다 보니 보수 진영에 편향된 채널에서 이만것 같은 탈북자들을 미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은 사실 김씨 일가에 대응하기 위한 혁명 전사들인 것 마냥 오버해가면서 말이죠.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조선족들 어느 정도 리액션 정도는 좀 배워야 하는데 참 하나같이 목석 같은 분들이라. 뭐 아무튼 그런 보수 진영에서 간첩이나 공작원이 검거된 사례가 없거나 검거되었다 해도 거의 기억나지도 않은 수준이 조선족들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간첩몰이 공작원 몰이 하거나 안 먹히니까 이제는 2년 몰이 빨갱이 몰이 하는 게 더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찐 빨갱이 수준의 이념을 장착한 당사자들은 김씨 체제에 불만 가득 품은 혁명 전사들로 포장해 가면서 말이죠. 솔직히 저는 진짜 볼 때마다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탈북자들은 그래도 북한이 나쁘다고 말하고 욕도 하지 않냐? 니들은 주둥이 다물고 있지 않냐? 라고 말이죠. 이건 뭐 잠깐만 생각해봐도 너무 뻔한데?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북한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만 중국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북한 영사관은커녕 상주 공무원이라도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뭐 알 수 있지 않나? 탈북자들은 가족을 버린다 해도 일단 북한을 탈출하고 한국에 입국하면 개명하고 성형 조금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론 한때 북한에서 외화벌이 용도로 주기적으로 경계를 느슨하게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막을 수 없는 거 뻔히 아니까. 하지만 조선족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까지 말해도 뭐 알아먹으면 그냥 정치 시사에 관심을 가지지도 마세요. 잠깐 얘기가 이상하게 따르셨네. 죄송합니다. 탈북자들한테 쌓인 게 하도 많아서 감정 조절에 실패했네요.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은 한송이 사건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세 발의 피 정도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썰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할게요. 조선족들은 그룹화 혹은 포지션별로 정의할 수 없고 개개인의 성향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죠. 하지만 공통점이 존재하고 공통된 요소가 존재하는데 너무나도 무뚝뚝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말수가 적다는 것과 주장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암묵적으로 다들 묵인하고 있지만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존재하고
부족한 표현력으로 특정 상황마다 받아치려 하다 보니 자이든 타이든 본심이든 아니든 중국을 대변하는 듯한 언행으로 맞받아치므로 조선족은 중국 대변인이라는 이미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조선족들을 쉴드 치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조선족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키우려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인지하고 계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 영상의 본래는 조선족들 다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다음 질문에 이 다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연성 이질감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건강을 꼭 잘 챙기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